것을 학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신경회로에 저장시켜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경회로에 저장시키고 기억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정보를 뉴런에, 뇌세포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우리 뉴런이 몇 개라고 했죠?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런은 저장 용량이 어떻게 보면 거의 무한정이에요. 그럼 수많은 정보들이, 자극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오는 자극이 우리가 기준에 있는 역치라는 게 있어요. 이 역치를 뛰어넘지 못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생략하고 삭제시켜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뇌의 신경회로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그 역치를 뛰어넘게 들어왔을 때만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반응을 할 때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정보들이 만들어 놓은 신경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정보가 그 신경회로와 비슷하거나 같으면 빨리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는 자기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그 신경회로에 묻어있는 정서나 감정이 있는데 대립해져 있겠죠. 새로 들어온 정보가 그것과 전혀 배치되거나 반대되는 게 들어오면 그걸 튕겨내버려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역치를 못 뛰어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죠.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새롭게 들어온 자극과 정보는 기존의 뇌 신경회로에 그대로 동화되거나 새롭게 신경회로를 바꾸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기존의 뇌에 전혀 그와 관련된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새로운 정보는 자리를 찾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하얀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하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와 관련된 기억과 회로가 없기 때문에 하얀 눈을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잘게 구워서 아니면 쌀을 하얗게 만들어서 이게 눈이다, 눈이 이것과 비슷하다고 하면 그 비슷한 걸로 가지고 새로운 학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비슷한 연상을 할 수 있는 비슷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학습은 힘들어지죠.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내 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나 그와 관련된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정보와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만나는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존재하는 회로가 있을 때만이 그것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이 그걸 하얀 눈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기존에 그 회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로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연상을 해서 눈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것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눈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반복이죠.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영어가 애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린 학생이 애플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과는 영어로 애플이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 한마디 듣고 사과는 애플이야 라고 배운다면 아주 머리가 좋은 학생이겠죠. 만약에 그걸 못 배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학습시키나요? 반복시키죠. 우리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에 대해서 회로를 만든다. 바로 우리는 새로운 학습이 들어왔을 때 관련된 신경회로가 있다면 관련된 신경회로를 함께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 안에 수많은 신경회로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정보가 그와 관련된 안에 있는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정보가 들어온다면 야 친구야 반갑다 빨리 와 하고 서로 환영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이 신경회로들의 반응들이 신경회로의 활성화입니다.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새로운 자극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의 신경회로가 뭐 된다? 활성화된다. 근데 그게 그대로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약간 변화를 줘서 활성화될 수도 있다. 또 그걸 반복을 하거나 충격적으로 들어오면 그 변화를 더 크게 일으킨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새로운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뇌는 기존에 기억되어 있는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경회로를 더 굵게 굳히는 작업을 하든지 기존의 신경회로를 바꾸어버리든지 또는 새로운 신경회로 생성을 추가를 해버리든지 해서 내 뇌의 회로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에요. 신경가소성은 새로운 학습에 의해서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들어온 자극과 정보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신경회로의 배열을 조합을 바꾸어서 변화를 일궈내는 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에요. 그럼 신경가소성은 또 해외 원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회로들이 함께 동시에 활성화되니까 동시에 활성화됐다는 것은 해외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새로운 학습과 경험이 중요한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왜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새로운 학습과 경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존에 썼던 그 회로만 단순하게 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린애가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된 회로만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고정된 회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화되어 버린다. 단순화된다는 것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데 내가 단순화된 고정 회로만 쓰면 나는 퇴화된다. 퇴화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뭐가 된다? 어린애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된다는 것은 뭔가요?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신경 세포들 간의 뉴런들 간의 연결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 그 능력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가.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자극과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 반복을 통해서 내 안에 굵은 회로를 새롭게 생성을 시켰던 기존의 회로를 굵게 만들었던 어떤 변화를 줬던 관계없이 그 어떤 변화가 왔던 그 연결을 얼마나 지속하는가. 이것이 뭐냐면 학습을 통해서 기억화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학습을 새로운 걸 했는데 그 당시에만 발음이 회로가 활성화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상대로 돌아가 버렸다면 기억이라는 게 안 남았잖아요. 내가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자극과 정보가 들어왔다면 이 변화된 새로운 회로를 굵게 굳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 연결들, 시냅스 연결들을 굵게 지속하게 된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자극과 정보만 제공해준다면 신경회로가 변화된다는 원리를 알았죠.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뭐만 한다면 새로운 학습과 경험만 제공해준다면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뇌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기존의 회로가 굵게 전용신경회로를 형성하고 있거든. 이 전용신경회로가 다행히 좀 유연성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이 가능한데 기존의 신경회로가 경직성을 갖게 된다면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한 자극과 정보에 저항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죠. 특히 그러한 저항과 거부 상황을 일으키는 그 신경회로에 더듬혀져 있는 감정과 정서가 부정적이게 잔뜩 많이 묻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부터 해버리는 상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우리의 건강한 삶 또는 성취하는 삶,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